여자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하고, 병명은 자궁 내막증,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일어나는. 여러분 안녕! 오늘도 행복한 오늘과 나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퇴원하고 처음으로 캐논 M3로 찍는 영상인데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오늘 호주에서 겪었던 불편했던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보려고요. 여자분들이라면 특히 주목해야 하고, 남자분들도 절대 몰라선 안 될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사실 제가 막 전공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원래 그렇게 제 몸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도 아니지만 이번에 입원을 하면서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일단 제가 아파서 입원을 하게 됐던 병명은 자궁 내막증이라는 병입니다. 자궁 내막증이라는 건 자궁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내막이 자궁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그 내막이 생기면서 이제 혹으로 발전해서 나중에는 심하면 암으로도 번지는,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경우도 일어나는 되게 위험한 증상인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이 증상을 앓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 병을 발견했는지 그런 것들도 조금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사실 그렇게 제 몸에 관심이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렇게 살아는 왔지만, 특히 요즘 작년부터 잔병 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고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 더 운동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먹는 것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채소류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요. 제가 이 병을 발견하기 전까지 저는 제가 이런 병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증상도 없었고, 있었어도 그게 그 병 때문에 일어났던 증상인지도 몰랐거든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10대 소녀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게 이상한 걸까요? 20대 미혼의 여성이 산부인과에 가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이상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곤 하죠. 10대, 20대 여자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것이 비정상인가요? 이상한 것인가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하고 싶어요. 자궁이라는 것은 여자들의 제2의 심장이고, 그리고 생명이 잉태되는 굉장히 신비롭고 소중한 공간이잖아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부인과에 대해 굉장히 약간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끄럽게.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산부인과에 가게 됐던 계기는 그때 제가 직접 아파서 간 건 아니고, 저희 언니가 이제 임신했을 때 같이 병원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20살이었으니까 되게 앳되고 어린 모습의 여자애가 산부인과에 혼자 와 있는 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였나 봐요. 배부르신 만삭의 산모님들도 계셨고 할머님들도 심지어 계셨는데, 저 같은 저 나이 또래의 친구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들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저도 스스로 느껴졌고요. 그 뒤로도 산부인과에 가는 걸 좀 꺼렸었죠. 이게 우리나라의 성교육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알찬 내용이 많다면, 그리고 좀 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면 이런 부끄러운 감정이나 민망함이 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저의 병 때문에 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의 첫 산부인과 방문기는 꽤나 민망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눈초리, 시선들이 좀 따가웠다고나 할까요? 그 뒤로도 별로 산부인과에 갈 일이 없다가 우연히 정기검진 같은 걸로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히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런데 어느 날 TV에서였나 뭐 그렇게 산부인과 진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구나,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걸로 통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그 뒤로는 이제 산부인과에 관한 그런 민망한 기분이라든지 뭐 그런 전혀 편견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떨쳐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아직 멀었구나, 진짜 천박하다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너무 세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아직은 진짜 우리나라 멀었구나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저도 이게 내 잘못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이 혹을 발견하게 된 계기는 우연히 그냥 정기검진 같은 암검사를 이제 하러 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암검사를 했는데 첫 그 동네 그냥 로컬 병원에서는 혹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그때 1차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조직검사, 혈액검사 이런 것들도 하면서 이제 두근두근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수술할 거 없고 약물 치료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주셔서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병원을 예약을 미리 해놨었는데, 거기가 대학병원이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의 한 3주 정도 걸렸어요. 한 달에서 3주 정도? 근데 또 예약을 해놨는데 안 가기가 애매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가서 이제 전 로컬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선생님과 이제 다른 더 깊은 이야기와 진찰을 받았죠. 근데 이제 혹을 다시 보시더니
이거 왠지 자궁 내막증 같은데 이거 수술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살짝 좀 쫄보가 됐죠. 무서웠어요. 근데 다행히도 악성 종양은 아닌 것 같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게 만약에 자궁 내막증이면 지금 당장 수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장 빠른 수술 날짜가 언제냐고 여쭸더니 3일 후였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날 입원해서 금식하고 이렇게 수술에 들어갔는데, 제가 한 수술법은 복강경 수술이에요. 그래서 배를 완전히 절개하지 않고 배에 이제 몇 군데 구멍을 내서 그곳으로 이제 카메라나 이제 조명 뭐 그런 것들을 삽입해서 구멍을 통해서 수술을 하는 시술인데요. 구멍을 통해서 이제 수술을 해서 회복도 빠르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자궁 내막증 같은 경우는 초음파만으로는 절대 확인이 불가능하고 복강경으로 먼저 진단을 한 뒤에 자궁 내막증이 확진이 되면 그때 이제 수술을 동시에 진행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술 동의를 받고 이제 수술대에 올랐죠. 입원은 일주일 정도 했고 지금은 이제 회복기이긴 한데 사실 아직 조금 불편해요. 많이 그 복강경이라는 것 자체가 배에 가스를 주입해서 배를 부풀려 놓은 다음에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가스도 나오고 트리김도 나오고, 그리고 가스들이 이런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녀서 되게 담 걸린 듯한 느낌도 많이 들어서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배에 힘을 아예 못 주고 정말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운동은 계속 하라고 하니까 걷기는 걷는데 배는 땡기지, 배꼽은 아프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고생 중이고요. 제가 이제 이 병에 대해 처음으로 알고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대부분의 증상이 없던 생리통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아니면 뭐 성교통, 그리고 또 뭐 있더라? 그런 증상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학생 때에는 생리통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한 22살, 3살? 그때부터 조금씩 생리통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냥 그게 내가 나이가 먹어서 생리통이 심해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 자궁 내막증이어서 생리통이 심해진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생리통이 심했던 거구나, 그때서야 납득이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진짜 찍어야겠다 결심하게 된 계기가 다큐멘터리 내용도 그랬고 제가 직접 느낀 것도 그랬고, 아직은 우리나라는 산부인과에 가는 걸 굉장히 예민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진짜 저는 안타까운 게 남자분들이 그런 거에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10대 소녀들도 그런 걸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더라고요. 서울시에 1,400여 명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산부인과에 직접 내원해서 진찰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9% 남짓 됐대요. 그 말인즉슨 한 반에 한 2명 정도 진찰을 받았다는 건데,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리통이 심해서 병원을 찾은 결과 단순 진통이 아닌 자궁 근종, 자궁 내막증과 같은 부인과 질환을 겪고 있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처럼. 저는 진짜 운이 좋게 우연히 암 검사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얻어 걸린 케이스고, 이걸 진짜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면 나중에 이 종양들이 뭐 장기라든지 난소, 나팔관, 창자 이런 거에 다 엉겨 붙어서 서로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점액질을 형성해서 제거도 힘들고, 심하면 이제 자궁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 20, 30대 여성은 가임 여성이고 출산을 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적출하는 수술은 거의 하지 않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게 무섭다고 해서 병원 가기를 꺼려하고 이런 거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거의 보통 한 초등학교 6학년 내외로 생리를 초경을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 초경을 시작하면 먼저 이제 초경을 시작했을 때 산부인과에 방문을 해서 진단을 받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내원을 하면서 이렇게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입원을 해 있는 동안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네가 몸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그렇지, 뭐 남자를 얼마나 만났으면 너한테 그런 게 생겼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진짜 너무 큰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단 말이야? 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모조리 고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말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10대 소녀들 정말 산부인과 가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20대 초반 여성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프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러 가고 뭐 눈병이 걸리면 안과에 가듯이 똑같아요. 충치를 치료하러 치과에 가는 거, 뭐 마음이 아프면 정신과에 가는 거 다 똑같아요. 우리 몸은 소중하잖아요. 그 어느 한 부분도 소중하지 않은 부분이 없는데 뭔가 성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그런 마인드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나라 10대 소녀들 그리고 20대 여성분들 산부인과에 가는 걸 주저하지 마세요. 이거는 당신의 잘못이 아니고 너무나도 내 몸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건강한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회복 중에 있지만 앞으로 한 6개월 정도는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자궁 내막증의 원인이 그렇게 자세히 밝혀지진 않았는데 보통의 여성분들은, 저도 이번에 처음 한 사실인데요, 생리혈이 역류한대요. 그래서 역류해서 나팔관으로 다시 들어간다고 해요. 자궁에 있던 생리혈이 이렇게 질로 모조리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역류된 생리혈을 어떤 호르몬에 의해 그걸 이제 단백질 분해하듯이 이렇게 역류된 피를 없애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못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피들이 고이고 엉겨서 작은 혹이 됐고, 그래서 이제 난소 주변을 둘러싸고 혹들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을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발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6개월 정도 호르몬제를 맞으면서 약물 치료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인데 좀 더 내 몸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좀 죄책감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잘해야겠다, 내 몸을 더 잘 챙기고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저를 향해 손가락질 하실 수도 있고 구독하기 버튼을 취소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아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쉬쉬하고 감싸고 뭔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진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대 소녀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도 데려가서 진료도 받게 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부인과 질환에 대해 설명해주고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방법이라든지 발병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 저희 나라는 진짜 이상하게도 성교육이 많이 부재가 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보고 있을 10대 소녀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산부인과에 가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전혀 민망하거나 잘못된 행동이 아니니까 당당하게 가세요. 저는 오히려 그런 학생들을 보면 더 멋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자기가 생리통이 없었는데 생리통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초경을 시작했는데 생리통이 너무 심하다. 생로병사의 비밀이었나 거기를 봤는데 13살짜리 소녀가 이제 초경을 했는데 초경을 하고 난 뒤로 1년 동안 생리혈이 나오지 않았더래요. 근데 생리통은 정말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병원을 가봤더니 질 입구가 막혀 있어서 그 생리혈이 잘 나오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질 입구를 열어주는 수술도 막 병행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많은 부인과 질환이 있구나. 이거를 우리가 부끄럽고 민망하다고 쉬쉬할 게 아니라 정말 더 당당하게 가서 내 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치료하는 습관을 들여야지. 정말 우리는 이 미래를 책임질 엄마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산부인과 가는 거 정말 민망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자분들은 비뇨기과 가는 거 민망해하시나? 잘 그건 모르겠지만 정말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이 잘못된 거지. 그래,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부족한 지식으로 비롯한 편견과 오해들이 잘못된 거지 내 몸이 아픈 게 잘못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부인과 질환에 대한 지식을 더 겸비했으면 좋겠어요. 쟤는 너무 문란한 성생활을 해서 저렇게 된 거야. 쟤는 남자 얘도 사귀고 쟤도 사귀고 양다리 걸치더니 저렇게 된 거야. 이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번에 있는 동안 느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시선 인식 개선이 많이 필요하구나 정말 느꼈습니다. 모르겠네요. 이 영상을 어떻게 편집해서 올려야 될지는 아직 감이 안 오지만 그래도 한번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모든 세상 여성분들, 남성분들 다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프면서 느낀 건데 아프면 나만 손해,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만 힘들구나.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떼굴떼굴 굴르고 미칠 것 같다는 분들 부끄럽다고 산부인과 가는 거 주저하지 마시고 빨리 가서 진단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오히려 더 늦게 발견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모든 생리통 심한 분들이 이 병에 걸려 있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통계도 봤어요.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초음파 검사나 이런 진단을 했는데 18명 중 16명이 자궁 내막증 같은 부인과 질환에 이미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응급수술을 요하는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모두 10대였는데 이 학생들이 너무 아파서 참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진작에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고 진찰을 받아보면 더 확실하게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 주제였지만 여자분이라면 특히, 그리고 남자분도 필수로 알아야 하는 성에 관련한 부인과 질환 그리고 산부인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해봤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나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잘못한 게 아니니까 전혀 주눅들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진료받고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또 약물 치료를 해야 해서 시드니로 돌아가는 게 조금 늦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열심히 운동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식이요법도 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저의 몸을 또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건강하세요. 안녕.